안녕하세요. 건강 스토리텔러 정화입니다. 봄 기운이 따뜻한 계절입니다. 벚꽃도 만발하고 또 괜히 기분도 좋아지는 것 같은데요. 우리 구독자님들도 좋은 컨디션으로 활기차게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도 저희 고객센터로 기분 좋은 소식을 전달해 주신 환우님이 계셨는데요. 힘든 시기에 이 자연치유와 병원 치료를 병행하셨던 분이고요. 정말 철저하게 자기 관리를 잘 하셨던 분인데 최근에 병원에서 좋은 소식을 들으시고 전화를 주신 거예요. 소식을 들으니까 저희도 너무 감사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런 통화를 하다 보면 완치 판정을 받으시거나 혹은 많이 상황이 호전되신 분들은 안도와 함께 동시에 찾아오는 또 다른 걱정을 늘 품고 계십니다. 아무래도 재발에 대한 걱정이시겠죠. 병원에서는 당장 큰 문제는 보이지 않고 6개월 뒤에 추적 관찰 때 다시 한번 확인해 보자 라고 하는데 혹시나 재발할까봐 너무 걱정이 된다라는 거예요. 특히 우리 환우님들의 경우에는 암이라는 경험은 일종의 트라우마처럼 작용하기 때문에 완치를 받으셨어도 불안한 마음이 드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치료를 잘 끝내신 분들은 그래도 그간 마음고생하신 만큼 조금은 우리 마음에 쉼을 주시는 건 분명히 필요한 부분일 것 같고요. 하지만 소홀한 관리로 또 재발이 일어나선 당연히 안 되겠죠. 그래서 치병 후에도 식생활에 어느 정도는 신경 쓰시는 것도 필요한 부분일 것 같습니다. 전화를 주신 분은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여쭤보니까 편하게 드세요. 또 규칙적으로 운동도 많이 하시고 또 고기도 드시고 또 한약 같은 건 함부로 드시는 거 조심하시고 정도로 말씀을 해주셨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맞는 말이긴 하지만 어떤 음식을 먹어야 할지 구체적인 방법을 알기가 쉽지 않으니까 조금 불안하셨던 것 같습니다. 환우님 본인은 암이라는 커다란 산을 넘었는데 짧은 상담과 또 포괄적인 방법 제안에는 조금의 허무함을 좀 느끼신 것 같기도 해요. 물론 여러분, 사실 좋은 의사분이 훨씬 더 많긴 합니다. 그런데 한국의 의료 산업의 현실에 안타까운 체계 때문에 우리 환우님들이 상담을 통해 상처를 받으시는 경우가 종종 발생을 하더라고요.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 의사 1인당 환자 진료 횟수가 최고라서 별명이 3분 진료의 한국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신경을 안 써준다기보다는 환자분들 개개인을 현실적으로 다 케어해드리기가 힘든 게 사실이겠죠. 그래서 평소에 본인의 건강에 어느 정도 적절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구체적인 질문을 할 줄 아셔야 합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치병이 끝났는데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혹은 뭘 먹어야 할까요? 이런 질문을 하시는 경우는 자연치유를 지향하셨던 분들보다는 병원에서 항암 치료를 하시거나 자연치유와 항암 치료를 병행하시는 분들께서 보통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하실 때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자연치유를 지향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지금까지 치병하면서 쌓아온 노하우를 비교적 많이 알고 계시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치병 후 이것저것 궁금하신 상황들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고요. 오늘의 내용은 국립암센터에서 비슷한 주제로 질문을 받고 강연을 한 내용이 있어서 이 부분을 요약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치유가 끝나고 나면 전보다 먹는 음식의 폭이 치병 전보다는 훨씬 다양해지는 게 사실입니다. 다만 국립암센터에서도 식단 자체는 얼마 전에 제가 소개해드렸던 지중해 식단 있었는데 모두 보셨나요? 건강한 식단을 유지하기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혹시 지난 영상 못 보신 분들은 댓글에 해당 영상 링크 달아 놓을게요. 아직 보지 못하셨거나 올린 지 시간이 조금 지나서 기억이 잘 안 나신다면 한번 꼭 보시고 지중해 식단을 꼭 따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절대 어렵거나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치유를 계속해 나가셔야 하는 환우님들의 경우에는 고지방 육류 섭취는 최대한 제한하시는 식습관이 좋은데요. 소고기나 돼지고기처럼 포화지방산이 가득 든 음식은 혈중 콜레스테롤을 높이고 혈액이 끈적해지기 때문에 순환에 문제가 생기고요. 또 세포벽이 쉽게 산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착한 지방 혹은 식물성 지방이라고도 불리는 불포화 지방산을 통해서 영양분을 공급받으시는 것이 좋고요.
음식으로는 생선, 아보카도와 같은 좋은 지방도 있고, 또 고기를 드시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오리고기로 대체 섭취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조금 오래되긴 했는데 유황 오리탕 만드는 방법 같이 링크 또 달아둘게요. 한번 보시고 참고로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나차닷컴 홈페이지 유기농 직거래 게시판에 가보시면 유황오리 판매하시는 분 전화번호 올라와 있거든요. 직접 전화하셔서 문의하시면 도움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삼겹살과 같은 기름진 음식, 또 빵, 과자와 같은 식품을 이제는 먹어도 되는지 국립암센터에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꽤 많다고 합니다. 그에 대한 답변은 일반적으로 좋지 않다고 알려진 음식은 신경을 써서 피하는 게 좋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치료되기까지 많은 체력적 소모가 있고 그것 때문에 기력이 없거나 체중이 많이 빠지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근육 유지를 위해서 단백질을 꾸준히 섭취하시기를 권장합니다. 이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불포화 지방산인 식물성 기름과 생선 기름, 그리고 생선에 들어가 있는 단백질을 통해 섭취를 하실 수가 있고, 백미나 설탕, 또 인공 감미료는 피하고 섬유질이 풍부한 잡곡 통곡물을 섭취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조금은 저의 의견과는 다른 부분이 있기도 했는데요. 국립암센터에서는 유기농 식품과 일반 식품에 들어있는 영양분의 차이가 없고 어떤 건강상의 이점이 있는지 아직 밝혀진 것은 없다라고 하면서 가격과 다양성 측면을 생각하면 유기농 식품만을 고집할 필요는 없다라고 쓰여 있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유기농 식품의 가장 큰 장점은 농약과 화학비료, 또 유전자 변형식품으로부터 안전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농약은 농약 제거기를 쓰면 제일 좋겠지만 흐르는 물에 적당히 씻어도 어느 정도는 안전하게 드실 수 있거든요. 그런데 화학 비료 같은 건 비료의 베이스로 들어가 있는 항생제, 또 성장 조절 호르몬제, 가축 사료 첨가제와 같이 이런 것들을 제한하지 않고 있다 보니까 당장은 위험하지 않더라도 이 부분이 추후에 인체에 어떤 해를 끼칠지는 알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유기농을 지금까지 쭉 드셔오셨다면 그 방법을 유지하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어서 콩과 두부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국립암센터에서도 콩과 두부를 통해서 우리 몸에서 필요한 단백질을 훌륭히 공급해 줄 수 있다라고 합니다. 다만 암센터에서도 콩에는 여성 호르몬과 비슷한 이소플라본이라는 성분이 존재하기 때문에 과도하게 섭취하는 것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만약 유방암을 포함을 해서 호르몬 계열의 암을 겪었다면 1일 권장량 미만으로 섭취를 해주시고 보충제 형태로 나오는 약은 반드시 피해 주시는 게 좋겠죠. 마지막으로 가끔 채식만을 고집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국립암센터에서는 영양소 결핍을 우려해서 완전한 채식 식사보다는 과일과 채소 또 통곡물을 포함해서 섭취하고 붉은 육류는 과하지는 않더라도 적당량 섭취하면서 식습관을 유지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메시지는 특정 음식을 고집하는 원푸드는 좋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 한국인 밥상은 사실 훌륭한 편이죠. 지나치게 영양분이 한쪽으로 쏠리지 않는 지중해 식사법 참고하셔서 다양한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하시는 식사를 습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서 인공감미료, 또 합성 첨가물, 설탕과 같은 몸에 해를 끼치는 음식은 반드시 피해 주셔야 합니다. 사실 알고 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지만 우리가 어렵게 느끼는 이유는 꾸준하게 유지하는 게 자신이 없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잔소리처럼 들리실 순 있지만 항상 나 혼자 먹는 음식이더라도 나한테 대접하듯 차려 먹는다 생각을 하시고 건강한 음식들로 늘 나 자신을 대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남편의 이모님이 계시는데 요즘에 저희 이모님이 항상 식사를 하시고 나서 오늘은 무엇을 먹었는지 식사 일기를 쓰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어떤 걸 먹었는지 그리고 이 부분이 부족하지는 않았는지 또 되돌아보기도 하고 내일은 또 어떤 걸 먹어야겠다라고 결심을 하신다고 합니다.
사실 사람이 먹고 나서 돌아서면 어떤 걸 먹었다라고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지낼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식사 일기를 쓰는 방법도 많이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한 치유 생활 되시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